지금 당장 금리 공부하라 동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금리 지표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경기가 침체기로 전환되기 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화랑을 지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선제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장단기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단기금리의 상승폭이 장기금리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경제 참가자들에게 미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경기도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는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거나 장기금리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장단기 금리 차는 향후 경기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제품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주의 깊게 분석하며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입과 장기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이는 대출 시장에서 장기 자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장기금리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에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단기금리가 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도 장기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금리는 소비, 투자, 물가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금 흐름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동은 시장금리, 대고객금리 변동을 통해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 대외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총수요 곡선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수요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세 가지 이유는 자산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 때문입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인 화폐의 실질가치가 증가합니다. 자산의 실질가치가 증가하면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이 감소합니다. 사람들이 남아도는 화폐를 빌려주면 이자율이 하락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여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자금의 일부를 옮깁니다. 이러한 자금 유출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국내 상품이 외국 상품에 비해 저렴해지죠. 실질 환율의 변동으로 순수출이 늘고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세 가지 효과 하나하나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중요성은 각기 다릅니다. 화폐 잔고는 가계가 보유하는 자산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므로 세 가지 효과 중에서 자산 효과가 가장 덜 중요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GDP에 비해 작으므로 환율 효과도 별로 크지 않죠.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환율 효과가 미국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경제의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자율 효과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